근로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어요. 뒤통수를 때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사장이 괴롭혔는데 사장이 조사를 한 거죠. 노동청에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왜요?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출근해서 과일 깎아라. 저기 세탁소에서 내 옷 찾아와라. 뭐 아직도 이런 그런 걸 하는 식의. 사람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썩었다 썩었어.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년이 됐잖아요. 직장의 갑질 진짜 없어졌냐? 아니면 아직도 있느냐? 뭐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려고 녹화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보면은 직장 내 갑질 뭐 아직도 여전하다. 뭐 이런 기사들 되게 많아요. 한번 잠깐 보면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71.8%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나의 현실은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 법이 좀 사이다처럼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들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했던 반면에 아직까지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 점이 가장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을 때 사용자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용자가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하고 뭐 보호 조치도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계속 피해자만 그 속에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그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혹시 지난 1년 동안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았던 상담들 중에 이게 법을 피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이런 갑질도 있구나 뭐 혹시 그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제 투명인간 갑질이라고 해서 중요한 회의 자리나 회식이나 워크숍 같은 거를 이 사람한테는 공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의에서 배제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한테는 주어지는 일도 없어지는 거고 관계적으로도 쟤는 왜 일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업무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지 업무를 배제했던 건 아닌 거죠. 법을 피해간 꼼수 사례 혹시 뭐 또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사용자가 사적인 심부름이나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뭐 출근해서 과일 깎아라, 뭐 저기 세탁소에서 내 옷 찾아와라. 뭐 아직도 이런 그런 걸 하는 식의. 사람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썩었다 썩었어.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근로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네. 근로자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네. 근데 이 근로자는 이제 무섭잖아요. 안 빌려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이제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너는 뭐 그 자격증도 없지 않냐. 그리고 뭐 뒤통수를 때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네, 되게 비상식적인. 폭행 아니에요? 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이제 자기 명예에 크나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근로자를 해고해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해고 다툼은 해서 이겼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노동청에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왜요? 너네 회사 이런 문제에 접수됐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장이 괴롭혔는데 사장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괴롭힘이 없다라는 조사 보고서를 사장이 썼어요. 노동청에 보냈더니 노동청은 절차대로는 했구나, 그런 문제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객관적으로 갑질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태미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박수진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갑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이제 관리자 교육을 한번 했을 때 관리자분들이 되게 난감해했던 게 이런 말도 못하게 하면 일 못하는 애들 어떻게 교육시키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건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사람을 교육하면 안 되는 거고 인격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는 거고
일을 잘 못하는 부분이나 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방 교육은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리자들의 어떤 마인드를 좀 바꾸는 차원의 예방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려면 어떤 것부터 진행이 되면 좋을지,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노무사님. 지금 당장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게 이제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그리고 노동부 매뉴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라는 처리 기한을 정해서 사업장에 좀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좋은 직장을 만드는 거는 누구 하나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닌지, 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뭐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